자, 국어의 고수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71페이지 인문예술 1번에서 6번까지 문제가 있네요. 신화학자인 캠벨의 이론, 신화이론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한번 오늘도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신화학자 캠벨은 융의 관점을 도입하여 수많은 신화들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지금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화학자래.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융의 관점을 도입했다. 나 융의 관점이 뭔지 모르는데? 그럼 이제 뒤에 나오겠지. 수많은 신화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융은 그렇지? 바로 나와지네. 융이란 사람은 무의식의 영역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었다. 전자, 개인 무의식은 후천적이며 개인의 체험이 쌓여있는 곳으로 꿈과 관련된 영역이고 꿈과 관련되어 있대. 후자 생득적, 태어나면서 득했다. 그러니까 얻고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다는 얘기지. 후자는 집단 무의식은 생득적으로 주어진 인류의 보편적 지층으로서 신화적인 원형 이미지로 이루어진 영역이다. 이렇게 융은 관점을 얘기를 해줬네. 캠벨은 인간의 일생이 서로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이 과정이 오랜 반복으로 이루어진 것을 집단 무의식으로 보고 이것이 신화의 보편 구조로 승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그치? 승화가 뭔지는 알죠? 물리 부분, 화학 부분 그 부분을 그냥 생각해도 돼요. 고체가 액체가 된 다음에 기체가 되는데 고체에서 바로 한 단계를 건너뛰고 기체로 돼버리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국어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 문학 작품에서 여승, 그치? 한을 승화했다. 한을 승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스러움. 우리 한국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이 부분을 하려면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 근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승물을 주잖아. 그치? 그런 부분이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무언가로 승화시키는 거지.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니까. 승화되었다고 생각했다. 이런 전제에서 그는 신화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기본 구조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통과 의례의 구조에서 있다고 보았다. 통과 의례하면 우리가 춘향전 생각하면 편해요. 춘향이가 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정경분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지 않고는 춘향이한테 꽃피는 봄이 오지 않아. 그 감옥이라는 곳이 춘향이한테는 통과 의례. 우리가 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것을 우리가 통과 의례. 당군 신화 같은 경우는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지내야만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꼭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그런 절차, 과정을 우리가 통과 의례라고 얘기를 하죠. 이에 따라 신화의 핵심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인간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는 재생의 삶을 가르쳐 주는 데 있으며 신화의 핵심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인간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는 재생의 삶을 가르쳐 주는 데 있으며 신화는 어느 곳에서 채집된 것이든 그 다양한 의상 아래로는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똑같은 얼굴, 그러니까 동질적이고 보편적이다 이런 얘기야. 똑같은 얼굴이라는 게 동질적이고 보편적이다 이런 정도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이 똑같은 얼굴을 원질 신화라고 하였다. 똑같은 얼굴을 원질 신화. 그럼 원질 신화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겠네. 캠벨은 통과 의례를 분리, 입문, 회귀의 과정으로 보았다. 통과 의례가 어떤 과정이냐? 분리, 입문, 회귀의 과정. 그가 말한 원질 신화는 이 과정을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그는 신화에 따라 이 세 단계 중에 어떤 과정은 생략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과정의 내용들을 보다 복잡하고 세밀하게 서술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신화들의 영웅이 겪는 모험의 표준 궤도는 대개 이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확대판으로 보았다. 대개 이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확대판. 그치? 따라서 원지 신화는 바로 신화 속 영웅 삶에서 나타난다. 원지 신화는 신화 속 영웅의 삶, 영웅의 삶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경이의 세계로 떠나고 여기에서 엄청난 세력과 만나 승리를 거두다, 승리를 얻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얼른 파악을 하면 되겠네. 얘는 우리가 나중에 문제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나 해놓고, 동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대. 이게 뭐야? 회귀잖아, 회귀. 그치?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회귀. 그러면 영웅의 삶은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경이의 세계로 떠나고, 이게 뭐야? 인문이지. 그럼 분리는 어디 있어? 분리? 신화와 현실과 분리된 거잖아. 원제의 신화에서 영웅의 삶은 출발, 입문, 귀환의 순차적 흐름을 보이며 출발이 분리인가 봐. 이 흐름은 통과 의뢰의 분리, 입문, 회귀 과정에 대응된다. 출발하고 입문하고 귀환, 순차적 흐름을 보이며 통과 의뢰의 분리, 입문, 회귀의 과정에 각각 대응된다.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출발이 분리고 입문은 입문이고 귀환은 회귀다. 각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야기들의 요소들이 있다. 각 단계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의 요소들, 어떤 요소들이 있냐? 출발 단계에서 영웅은 어떤 존재를 만나고 그 존재로부터 영웅으로부터 소명을 전해듣는다. 그치? 그 존재로부터 영웅으로부터 소명, 나의 소명은 하늘에서 내려준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 이것은 무엇이다. 뭐 조력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지. 이를 통해 영웅은 자아를 각성하게 되는 거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거나 조력자 나타나야지. 그 소명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가족을 잃는 것 같은 희생을 치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경우는 영웅은 낯선 세계로 떠나게 된다. 어떤 경우이든 영웅은 낯선 세계로 입문하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 입문 단계는 낯선 세계에서 귀환하기 전까지 과정이다. 이 세계에서 영웅이 겪는 첫 번째 시련이 나타나겠지. 어떤 공간에 갇히는 것이다. 이는 늘 낡은 자기가 죽어야 새로운 자기가 태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새로운 자기가 태어날 수 있다는 의미. 이후 영웅은 혼자 또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비현실적인 괴물들과 싸우는 시련을 겪게 된다. 여기서 조력자는 대체로 노인의 모습, 노인 왜? 현자잖아. 이는 인생에서 일정한 모험을 거친 사람들, 즉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야말로 조력자로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인류 보편적 발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영웅이 물리치는 괴물들은 인간 내부의 비합리적인 야만성을 상징한다. 여기는 우리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줄까? 영웅이 물리치는 괴물들은 인간 내부의 비합리적 야만성을 상징한다. 그치? 외부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 내부의 그런 야만적 이런 부분을 상징한다. 온갖 장애물을 극복한 영웅이 마지막으로 치르는 과정은 여신과의 결혼이다. 여신은 모성성과 악마성을 동시에 포함한 존재로, 모성성이 있고 그리고 또 악마성도 있대. 동시에 포함한 존재,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지. 영웅을 구원하기도 하고 파멸로 이끌기도 하는데, 여신이 숱한 성취와 위험이 동시에 도사리고 있는 삶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여신이 숱한 성취와 위험이 동시에 도사리고 있는 삶을 상징한다. 한편 영웅과 여신의 결혼은 영웅이 이제 온전히 삶의 전체성을 이해할 정도로 성숙한 자아로 성장하는, 결혼한다면 성숙한 성인이 되어야 결혼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성숙한 자아로 성장했다는 것으로, 이것은 출발 단계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할 수 있을 정도 존재로 성장했다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하지만이 나왔어. 영웅이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도 귀환 단계에서는 입문 단계 이전의 세계로 귀환하는 모험을 치러야 한다. 귀환 단계는 또 한 번의 난관이 있는 거지. 입문 단계 이전의 세계로 귀환하는 모험을 치러야 되는 거니까. 이때 영웅의 귀환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그치? 그런 영웅은 불로불사 여신의 축복받은 섬에 아예 영원히 눌러앉아 버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웅은 귀환을 방해하는 적대 세력에 맞서게 된다. 아직도 모험이 끝나지 않았나 봐.
영웅은 이 세력을 물리치거나 따돌려서 출발 단계의 세계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의 조력을 받기도 한다. 외부의 조력을 받기도 한다. 외부의 조력은 출발 단계의 세계 자체가 영웅의 귀환을 고대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외부의 조력은 출발 단계의 세계 자체가 영웅의 귀환을 학수 고대한대.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귀환 관문의 통과는 낯선 세계에서 변화한 영웅이 그 변화를 출발 단계의 세계에 적용하는 과정. 그치? 라는 점에서 영웅은 처음에 자기가 떠났던 세계와 시련을 주었던 낯선 세계를 어떻게 해줘?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출발 단계의 세계를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거지. 영웅은 원래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잖아. 결국 그는 변증법적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완벽히 통합된 자아, 그치? 완벽히 통합된 자아가 되어 하나의 삶의 진리가 되는 것이다. 변증법적이라는 건 뭐냐면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창을 한 건데 철학자가 이 사람은 옳은 것이 있으면 반하는 것이 있다. 정반, 그렇지? 그에 대비되는 거.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정과 반이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 중간 정도에서 합이 도출된다 이런 얘기지. 이 합이라는 놈은 어느 순간에 정으로 되는 거야. 옳은 거. 그래서 이거에 반대 세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반이지. 그렇게 해서 또 합의에 이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서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잖아. 좌파는 무조건 빨갱이 나쁘고 우파는 수호꼴통이나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고 둘이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그 가운데서 결론이 날 거고 그러면서 사회가 점점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지. 한 번에 한 큐에 완성되는 그런 사회는 없어. 원지 신화의 이와 같은 서사가 뭐야? 이야기 구조는 출발 단계의 세계와 입문 단계의 세계의 대립 구조. 출발 단계의 세계와 입문 단계의 세계의 대립 구조. 그리고 출발과 귀환의 대립 구조와 같이 이항 대립 구조에서 나타난다. 뭐 어려운 얘기처럼 써놨는데 항이 두 개야. 두 개인 거.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OX가 서로 싸운다는 얘기야. 구조 속에서 나타난다. 영웅은 이러한 이항 대립 구조를 갖고 있는 서사 속에서 이 대립을 그치? 통합시키는 거잖아. 새로운 자아가 되는 것이다. 누가? 영웅이. 이와 같은 이항 대립 구조의 서사 구조는 대중문학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할리우드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에게는 원지 신화의 서사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항 대립 구조의 서사 구조는 대중문화의 영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있으면 빌런이 있잖아. 주인공 빌런 대립관계, 긴장관계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거지. 별다른 거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3회 우리가 그 배트맨 같은 거 보면 배트맨하고 조커하고 대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헐리우드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에게는 원지 신화의 서사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오케이. 우리가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면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무엇이냐? 1번 원지 신화 구조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반이 되는 거 아까 융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융의 관점. 그러니까 알 수 있지. 신화에 대한 캠벨의 주장과 관련되는 융의 주장은 무엇인가? 그렇지?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무의식 이 부분 얘기했잖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 이 부분. 그 다음에 3번 원지 신화의 세 과정 중 어떤 과정이 생략되는 이유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지. 어떤 문화권에 따라서 이거는 생략되기도 하고 더 복잡한 이 단계를 띄기도 한다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 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분리 인문 회기의 통과 의례 구조는 오케이. 성장하고 발전한 인간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인간의 삶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 통과의례 구조가. 그치? 거기 부분만 한번 찾아보고 어디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통과의례 구조 기본 구조가 여기는 우리가
기본 구조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통과 의례 구조가, 그렇지? 통과 의례 구조가 성장하고 발전한 인간의 삶. 오케이, 1번이 답인 거지.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문제네요. 3번.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 우리가 기억이 신화는 어느 곳에서 채집된 것이든 그 다양한 의상 아래로는 똑같은 얼굴, 똑같은 얼굴이라는 거 원죄 신화. 원죄 신화가 보편적, 동질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 우리가 키워드로 잡은 게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것이다. 이걸 찾으면 돼. 1번. 3번이 지금 여러 나라의 신화에 나타난 영웅들의 모험 과정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사 구조의 바탕은 동질. 그냥 나와버리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키워드가 나와버렸잖아. 그럼 더 이상 우리 볼 게 없어. 4번. 윗글은 원죄 신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죄 신화. 1번. 통과 의례의 구조에서 재생의 삶이라는 상징성이 분리되었다? 응? 재생의 삶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에 따라 신화 핵심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는 재생의 삶.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죠. 재생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 지금 통과의 구조에 있다고 보았는데 동질적 보편적인 기본 구조가 여기에서 신화의 핵심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는 재생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 지금 상징성이 분리되었다는 게 아니고 통과의 구조에서 재생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리되었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지. 1번이. 너무 이 문제가 쉬운 거 아니야? 그 밑에 읽어보면 출발 단계에서 영웅은 자신의 소명을 알려주는 존재. 오케이. 영웅이 출발 단계에서 살았던 삶의 세계 자체는 영웅이 돌아오길 기다린다. 귀환하길 기다리는 거잖아. 귀환 단계에서 영웅은 앞 단계의 두 대립적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 오는 거잖아. 영웅이 나선 세계 괴물 처치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비합리적 야만성을 상징하는 거잖아. 그치? 5번. 보기는 영화의 기획안 일부이다. 학생들이 보기를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르래. 영화의 기획안이야. 작품 설명. 작품 특성화 방안으로는 전체 3부작 영화로 캠벨의 이론을 활용하겠다. 그렇지? 인물 속에 A, 주인공 K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인물이다. 얘가 이제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영웅이란 얘기지. 영웅. K에 앞서서 대항하며 A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K에게 쫓기는 노인이다. 노인이네, 노인. 그치? 그럼 얘가 조력자겠지. 줄거리. 일부 특별한 힘을 가진 물체 X를 탈취한 K는, 그치? K가 빌런이지, 빌런. 그 힘으로 전 우주를 지배하려 한다. 한편 K의 힘이 미치지 않았던 행성에서 평범하게 살던 A는 우연히 자신의 잠재된 능력으로 노인인 B를 구한다. A의 능력을 알아본 B는 K에게 정하는 군대에 함께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K가 조력자 맞네. 그치? 소명을 알려주는 거지. 소명.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 A는 거부하고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돼?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죽거나 어떻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A의 존재를 알아차린 K는 A를 죽이기 위해 그가 살고 있는 행성에 군대를 보낸다. K의 군인들이 그 친구들을 죽이고 이 부분 나왔잖아. 행성은 K의 지배를 받게 된다. A는 이를 목격하며 B와 함께 저항군은 기지로 간다. 이제 분노하는 거지. 그래 각성해야지. 저항군에 참여한 A는 K가 보낸 군인들로 인해 몇 차례의 위기에 처하지만 B의 도움으로 조력자잖아. 그렇지? 위기를 넘긴다. 하지만 B는 A를 구하려다 치명상을 입게 되고 M을 찾아가는 유언을 남긴 채 죽는다. A는 B의 유언에 따라 M을 찾아간다. 물체 X를 지키던 기사단 스승이었던 M은 A를 훈련시켜 M도 조력자네. K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강하게 만들고 물체 X의 회색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수련을 마친 A는 K와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네. 물체 X의 회색 능력을 이용해서 여러 행성과 자기 고향 행성의 재건을 돕는다. 그렇지? 지금 틀린 거 고르네. 1번. B가 저항군에 참여한 A를 도운 것에서 B를 영웅의 조력자. 오케이. 2번. A의 친구들이 죽게 된 것은 A가 자신의 소명을 받지 않는 것에
다른 희생 오케이. 3번 K가 보낸 군인들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A가 극복한 것은 미성숙한 자아에서 벗어나 성숙한 자아로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아까 미성숙한 자아에서 벗어나 성숙한 이 부분 어떤 거였어? 여신과의 결혼 뭐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 그치? 발생한 위기를 A가 극복한 것은 뭐라고 해야 돼? 승리한 거 이 정도로 해야지 성숙한 이 부분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우선 3번이라고 잡고 우리가 4번, 5번도 맞아보도록 하자. A와 K의 마지막 싸움은 A가 자신이 살았던 행성을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변화. 오케이. 귀환 관문의 통과 과정. 5번 A가 M과 수련 능력이 강해지고 X 사용법도 배웠다는 점에서 A가 M에게 수련을 받는 과정은 영웅이 성숙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지 명확히. 6번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아까 뭐 승리 거둬서 뭐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치? 승리를 거둬서 이 부분이잖아. 승리를 거둬서 승리를 얻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파악하면 승리를 거둬서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얻다 획득하다 뭐 이런 얘기지. 그럼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면 가장 가까운 거 고르래. 그는 기부금을 거두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이건 모금이잖아. 모금. 그치? 기부금을 얻는 게 아니잖아. 2번 그는 전쟁 이후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거두었다. 보살폈다 이런 얘기잖아. 보살핌. 3번 가을이면 농부들이 곡식을 거두느라 수확하느라. 수확이잖아. 수확. 그치?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자 감독 선생님들은 거둔 답안지를 확인하였다. 이건 모으다 이런 얘기지. 새로 개발된 독감 백신이 독감 예방에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오케이, 얻다. 이거잖아. 답은 5번. 이런 문제는 그냥 한 문제 맞춰주세요 라는 문제지. 오늘은 여기까지.